그 사실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잖아. 근데 한글을 하루 만에 배웠어 진짜. 한글 얼마 만에 배웠어? 딱 배우는 거 되게. 아니 저도 오빠처럼 약간 이제 한국 딱 한 달 오기 전에 그냥 인터넷에서 한글 그 알파벳 이런 거 찾아봤는데 그게 거의 20분 안에 조금 봐봐 똑똑한 사람 20분인데 아니, 약간- 나는 하루 걸렸어. 근데 나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나 일주일 걸렸거든 거의. 아 그래서- 아, 한글 쓰는 것도 일주일 걸렸어?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의외네 진짜. 아니 진짜 1분 안에 배울 것 같아. 너무 잘하니까 한국어를. 전혀. 나는 되게 근데 그 일주일 안에 그것도 사실 짧은 시간이 맞아요. 약간 한글 약간 좀 그 뭐지 모음이랑 자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수학처럼 같이 퍼즐 매칭 아, 약간 그쵸. 테트리스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맞아. 데드리스 세종 동안 진짜 아. 대박이에요. 진짜. 아니 너무 진짜 감사 말 하고 싶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고유 글자가 없어서 로마 글자를 빌려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소리하고 글자하고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은 한글이 창제하면서 세종대왕께서 먼저 우리 말의 자음과 모음을 분석해서 정확한 말소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1대1 대응하게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소리와 글자가 그대로 일치하고 있죠. Connection in the explanation of the design, the connection with the philosophy, makes it very interesting for foreigners because they learn two things at the same time. They learn something about the way of thinking of Koreans, and they learn the alphabet at the same time. And thereby, they start getting a feel for the culture. And that is what is so good about Hangul. 잘 보면 뭔가 독특한 이렇게 느낌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페인트 붓으로 뭔가 이렇게 쓴 그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쓴 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서체들도 하나하나 찍으면서 야, 이거 멋있는데? 야, 이거 이쁘다. 야, 이런 간판에 있는 이 모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멋있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몇 개 띄워가지고 이걸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글씨를 따라 그렸는데 잘 보면 이걸 저희가 한두 글자만 쓴 게 아니라 짜자잔 이게 1200글자가 넘어요. 지금 가가다라 가는 거죠. 저저저지 치치카크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글을 다 담지는 못했어요. 원래 다 담으려면 만 몇천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궁서체로 쓸 때 진지하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 서체를 딱 보면 역사, 느낌, 그리고 어떠한 배경이 이렇게 쫙 오는 거죠. 저희들이 손글씨 같은 거 딱 보면은 감성적이다. 야, 누가 옆에 있는 어떤 내가 친근한 사람이 써준 글씨 같다.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모든 글자는 그 형식을 통해 그 텔러, 지역, 사람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어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리스어는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은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다 하는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말이든지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나라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려면 언어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어학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책이 주시경 선생이 주도로 집필했었던 말모의 원고입니다. 말모의는 쉽게 말하면 말을 모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요. 주시경 선생이 1911년경 본인의 제자들과 함께 사전 편찬을 위해서 작성했던 원고입니다. 우리말 그 큰 사전 편찬을 위한 초석이 되었던 귀한 자료입니다. 저는 국어학자 권재일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대학에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교육해 왔습니다. 지금은 조선어학회를 잇는 한글학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 사전 원고 인사하기 전에 1911년부터 주시경 선생과 그의 제자들은 우리말 사전 말모의를 편찬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서 사전 편찬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 1957년 전 6권을 완간했습니다. 이렇게 발간된 우리말 큰 사전은 1911년에 시작된 말모의로부터 46년 만에 이룬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고치고 몇 번씩 고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것은 1910년도에 주시경 선생이 육필 원고인 국어 문법입니다. 우리나라 국어 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저서입니다. 예, 이 책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문법 사항을 그림풀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 하는 것을 각 품사별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그림으로 풀이함으로써 문법의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국어의 연구, 국어학이라 해도 좋고 한국어학이라 해도 좋은데 그 아주 큰 뿌리는 세종대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주시경 선생에 이르러서 꽃을 피우고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인 최은배 선생이나 여러 학자들이 완성을 시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국어학, 한국어학이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이익섭이고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고 공부도 거기서 하고 가르치기도 거기서 하고 평생 국어학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다. 뭐 그런 정도로 요약이. 물을 뽑아올리지 않가. 물이 없어져서요. 그 냇물이 이제 들어오던지 그 지하고. 지금까지 표준어만 갖고 공부했던 거는 마치 화단에 잘 갖고 오는 화초만 갖고 연구한 기분이 든다. 사투리에 가가지고 그냥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할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니까 들판의 산속에 가서 야생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는데 실제로 그래요. 내가 이 사전 만들면 이걸로 한국어의 자료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 놓는 작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법의 경우는 뭐 품사도 몇 개로 하느냐가 갈리고 용어도 뭐 이름 쓰니 명사니 이런 식으로 갈리고
학생들이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가 교재 같은 것도 정비가 잘 안 됐다고 그랬는데 문법 체계라면은 문법 체계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혼란을 겪고 있었고. 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는 내 이름으로 못 들어가고 이익섭이라는 이름으로 못 들어가고 보시무라 게이코라는 일본 이름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다. 한국말만 하면 벌을 세웠어. 제 나라에서 우리가 못 쓰던 말을 지금 외국 사람들이 배우겠다고 해서 이런 책을 쓴다. 한국어 지휘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면이 많아요. 네. 우리가 오래 사니까 정말 이런 세상을 보는구나 그런 기분이